위성정당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지만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여야가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대폭 줄여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한 탓입니다. 준자 안에 거대 양당의 꼼수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2020년 1월 14일 공표된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은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 다수대표의 소선거구제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종래 선거제도로 인하여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간극이 큰 폭으로 나타나며 지역별로는 특정 정당이 해당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식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고착화돼 있어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연동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 문제와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었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인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그 개정 취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디까지나 비례대표 비중 확대를 전제로 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해놓고 배분 방식만 전체 정수를 기준으로 바꾸는 바람에 지역구의 사표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구를 축소해서 비례의석을 확대한다는 생각은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에 막혔고 의원 정수 확대는 식물국회 내지는 동물국회로 전락하여 국회의원들이 놀고 먹는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던 집권 여당 스스로가 일찌감치 포기했기 때문에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죠. 국민 여론을 설득할 의지가 없이 당리 당략으로만 움직이는 정당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오히려 거대 양당을 살찌우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역구에서 과대대표되어 연동형 배분 방식으로는 의석을 얻을 수 없게 된 거대 양당은 각기 위성정당을 만들어 군소정당의 몫이 됐을 수도 있는 비례의석을 뺏어간 겁니다. 시작은 자유한국당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질세라 꼼수에 가담해서 초거대 의석을 굳히고 자축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칭송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 명분을 조롱하며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시킨 패악이었던 셈이죠. 사실 2020년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이미 그런 결과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을 유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택은 큰 틀에서는 항상 일치합니다. 국회의석을 사실상 양분하는 양당제 구조의 최대 수혜자는 호남의 더불어민주당과 영남의 국민의힘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이중잣대를 이용해서 선거제도 개혁조차 나눠먹기로 담합을 했던 겁니다. 꼼수를 부리는 좋은 머리로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본연의 효과를 내려면 비례의석의 숫자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국회에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할까요? 당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본연의 효과를 내려면 비례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축소하고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는 30석으로
제안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으로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과대대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탓에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는 연동형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이 아니었더라면 자신들의 몫이 되었을 비례의석 수를 사수하고자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착안했던 거죠. 그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 행사처럼 인식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은 그들만의 리그를 허물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를 부여해서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길 바라는 민의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마저 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으로부터 나오는 그들만의 몫을 충분히 챙길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인물이나 지역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된다는 점도 매몰차게 외면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걸었던 아주 작은 희망마저 헛된 기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탓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가 생기긴 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잘 도입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진 않지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선 좀 더 성숙한 자세로의 협의와 협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대 정신을 외면하는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공당이겠죠. 공당에는 소중한 한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